사실 그때는 정말 혼란한 시기였기 때문에 피눈물을 흘리던 그런 해였는데 경정을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은 80만 원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세금 지식을 알려드립니다. 돈세지입니다. 이번 달에 재산세 고지서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작년에 집값이 많이 내리면서 공시 가격이 좀 많이 내렸고, 그 다음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좀 하향 조정됐고요. 또 공제 금액도 종부세 같은 경우에 12억 원으로 상향 조정돼서 종부세를 기존에 내다가 안 내게 되신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부세를 내야 되는 분들도 여전히 있으시잖아요. 근데 올해부터는 냈던 종부세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좀 새롭게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행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좀 아직 돌려받지 못한 분들이 많으시다고 해서 오늘은 종부세 경정 청구가 무엇이고 종부세 경정 청구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그럼 나는 종부세 경정 청구 대상인지, 그리고 종부세 절세를 하기 위해서 꼭 확인해야 하는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13월에 보너스라고 하죠. 연말정산한 이후에 세금 돌려받으면 저는 좀 약간 꽁돈 생긴 것처럼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세액공제에 누락된 항목들은 나중에 좀 경정 청구해서 추가로 받을 수도 있고, 근데 종부세도 이렇게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생겼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내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도 정부가 알아서 고지서를 날려주는 그런 세금입니다. 이런 세금에 대해서는 원래는 90일까지만 경정 청구를 할 수 있게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너무 짧다라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이 5년으로 동일하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종부세 경정 청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사실 종부세 말고 뭐 양도세라든가 뭐 취득세, 증여세도 다 경정 청구가 가능한 부분이에요. 이런 거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돈세지에서 코너를 만들어 주시면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종부세 내가 좀 많이 냈는데 그럼 다 경정 청구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할 수 있어요. 근데 경정 청구라는 건 어쨌든 국가에 냈던 세금을 다시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세무서에서도 조금 더 꼼꼼히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좀 아예 정확히 그냥 말씀을 드리면 세무서장님의 결재가 필요해요. 아, 그럼 넣는다고 그냥 다 되는 건 아니네요. 네, 정말 이 납세자가 돌려달라고 하는 부분이 정확히 맞는 부분인지 이 CCBB를 다 따져서 돌려줄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내가 먼저 낸 세금, 그 다음에 새로 원래 내가 생각하기에 맞는 세금, 그 부분에 대한 신고서도 다 필요하고요. 그럼 그렇게 생각한 근거 자료라든가 증빙 자료를 모두 다 첨부를 해서 경정 청구를 해야 돌려받을 가능성이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세무서장님 결제가 필요하니까 여러 가지 내가 입증해야 되는 서류도 많고 해서 드리는 시간 대비 이걸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거 좀 생각해가지고 좀 넣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좀 이런 경우에는 좀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다. 어떤 분들이 좀 다시 보셔야 될까요? 일단은 종부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하더라도 전체 기간을 다 적용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경정 청구 대상은 이제 납부 기한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좀 역산해서 따져보면 2018년도 종합부동산세부터 이번에 좀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2018년부터는 이 종합부동산세가 아시겠지만 매년 개정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정말 연 1억, 2억 내시던 분들이 많아서 정말 피눈물을 흘리던 그런 해였는데, 그때 당시 종부세의 그냥 추세를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면 내가 1세대 1주택자냐 다주택자냐에 따라서 이 종부세의 세금이 확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경정 청구가 가능한데 했을 경우에 세금이 많이 줄어드는 거죠? 차이가 많이 납니다. 종부세는 좀 특이하게도 우리가 한 집에 한 집이 하나더라도 이 집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면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 종부세에서는 두 채를 갖고 있는 걸로 생각한다는 거죠? 네, 왜냐하면 재산세를 고지받는 분이 우리 집에 2명이나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20년 전에 집 한 채 사서 거기서 계속 사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할아버님들이 혼자 집을 갖고 계시다가 할머니께서 내 이름으로 된 재산 하나 없다 해서 일부 지분을 증여해 주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가 안 되기 때문에 세금을 갑자기 많이 내셔야 됐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가 80%까지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죠? 혼자서 갖고 있는 것처럼 봐줘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제 1세대 1주택자로 적용을 받게 되고, 장기 보유 세액공제라던가 고령자 세액공제 같이 적용을 받게 되면은 세금이 80%까지 한 번에 줄어드는 거예요. 100만 원 세금 내셨다면은 20만 원으로 세금이 줄어드는 건데, 어르신들 입장에서 갑자기 이 세금이 확 늘어났는데 경정을 통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은 80만 원 더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종부세를 내는 집에 오래오래 살고 계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종부세 돌려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그 내용 다시 좀 잘 확인해 보셔야 되겠네요. 네, 맞아요. 또 나이 많으신 분들은 보통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내가 이 돈 주고 안 샀어. 옛날에 2천만 원, 3천만 원 주고 샀는데 지금 이 종부세 내가 낼 돈이 어딨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바로 주요한 대상입니다. 아, 돌아가고 싶네요, 그때로.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주택이나 지방의 저가주택 같은 경우는 좀 예외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데 종부세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2주택자인데 1주택자로 보는 그 범위가 넓어졌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 2022년도에 납부 고지서를 받은 분거부터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받은 분들 계속 보세요. 네. 그러면 일시적 2주택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좀 갈아타기 하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이번에 경정청구 대상이 되실 수가 있어요. 원래는 종부세는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너무 종부세 과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부분을 수용을 해서 이제 적용이 됐다고 하는데 집을 한 채 보유하고 있던 분이 이제 새로운 집을 사셨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2주택을 갖고 있다가 3년 이내에 내가 옛날 집을 팔 계획인 분들 이런 분들은 이거 1주택자로 봐서 종합부동산세 고지해달라고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 냈던 거 돌려달라. 그 사실 2022년도부터 적용을 받으실 수 있었는데 몰라서 못 하셨거나 적용을 안 해줬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경정청구를 통해서 환급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상속주택 같은 경우는 어때요? 상속주택 같은 경우에도 내가 원해서 집 두 채 된 거 아닌데 너무 과하게 2주택자로 보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과세 기준일, 그러니까 6월 1일 기준으로 내가 상속주택을 받은 지 5년이 되지 않았거나 40% 지분 이하만 상속을 받았거나 그 상속받은 지분이 수도권 기준으로 6억 원 미만이거나 다른 곳은 이제 3억 원 미만이면은 이 부분은 주택수에서 빼주도록 이제 이번에 신설이 됐거든요. 2022년에. 그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5년이 지나지 않았고 엔드 상속 지분이 전체 주택의 40% 이하, 상속 지분 공시 가격이 3억 이하예요? 아니면 셋 중에 하나만 적용되면 되는 거예요? 셋 중에 하나만 적용되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방 저가 주택 요게 좀 제가 할 때마다 좀 궁금한데 지방의 기준은 뭐고 저가의 기준은 뭐냐? 네, 지방의 기준은 좀 복잡한데요. 그러니까 수도권이나 광역시 또 특별자치시에 있지 않은 그런 지역을 말하고 저가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입니다. 근데 이거는 또는이 아니라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돼요. 지방이면서 공시 가격도 3억 원 이하인 경우에 네, 이 맞아요. 특례 신청을 해서 이걸 환급받을 수 있는 거네요. 9월에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 예전에 내가 이거를 신청하지 않아서 세금을 많이 내신 분들도 경정 청구를 통해서 이제 돌려받으실 수 있게 된 거죠. 그럼 정리하자면은 일시적 2주택, 그다음에 상속 주택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이제 다주택이 됐을 때, 그다음에 지방 거주 주택 등 이런 보유 요건을 좀 충족하면은 내가 경정 청구해서 냈던 종부세 좀 돌려받을 수도 있겠네, 받을 가능성이 있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거 말고도 몇 가지 내가 사실은 다주택자인데도 1주택자로 봐주는 경우가 있어요. 임대주택 제도도 지난 정부 때 너무 많이 바뀌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부세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 주택수임에도 불구하고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이거 잘못했을 거야 라고 의심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셨을 텐데 사실 그때는 정말 혼란한 시기였기 때문에 놓쳤을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세금을 많이 내고 있다라고 하면 한 번쯤 의심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종부세 특례 대상도 아니고 임대 사업자도 아니고 그런데 종부세를 받았다 이런 분들은 그냥 종부세 다시 장롱에 넣어두고 이제 외출하시면 되는 건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세대 1주택자니 아니냐에 따라서 이 세금의 혜택이 정말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독립된 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 이제 실제 사례이기도 해요. 그래서 부모님이랑 딸이랑 이제 같은 집에서 사는데
이 딸이 집이 한 채 갖고 있고 부모님도 한 채를 갖고 계시는 그런 경우였어요. 부모님 집에 부모랑 딸이랑 살고 있는 경우죠? 그렇죠. 네. 하지만 딸은 따로 집이 한 채 더 있고 전세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따님이 사실 뭐 정말 좋은 회사를 다녀서 연봉도 상당히 되셔서 사실상 따로 그냥 사시는 수준이었거든요. 한 집을 그냥 쉐어하고 있는 것 뿐이지. 그 집에 사는데 뭐 출퇴근할 때 엄마 아빠 신고도 안 하고 밥도 따로 먹고 뭐 이런. 네, 사실 뭐 부모님께서 엄격하게 하신다고 뭐 관리비도 따로 받고 계셨고, 그다음에 당연히 뭐 용돈도 받지 않고 있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 집에 이제 1세대 1주택이 아니라 1세대 2주택으로 지금 보여 있어서 이 부분에 종부세를 좀 많이들 내고 계셨어요. 이런 상황을 알고 우리 한번 경정청구 해보자 해서 2023년 1월에 저희가 경정청구를 신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좀 받아들여져서 이제 1세대 1주택, 1세대 1주택으로 이제 각기 나뉘어졌고 이 부모님께서는 그 집에 사실 상당히 오래 사셨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장기 보유 세액공제와 고령자 세액공제 다 받으셔서 상당히 많은 세금을 돌려받으셨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전에 이제 오피스텔 재산세 설명해 주시면서 재산세는 이제 실질적인 게 중요하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런 맥락에서 경정청구 신청했던 게 인용이 됐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정말 실질적으로는 따로따로 독립된 세대를 영위하고 있다는 것을 주장을 해서 받아들여진 사례예요. 근데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1가구 세대 분리 요거 좀 잘 안 받아주지 않나요? 제가 예전에 부모님 집에서 결혼하기 전에 살 때 청약 뭐 이런 것 때문에 가구 분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쉽진 않던데. 그래서 저희가 정말 많은 증빙 자료가 필요를 했어요. 카드 내역이라든가 통장에 부모님과 서로 오고 간 내역, 그리고 생활비 관리비 보낸 내역 이런 것들을 정말 저희가 다 첨부를 해서 청구를 했던 부분이었고 딸이 사실은 같은 집에 살았지 부모님이 이제 하숙친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경정 청구가 이제 받아들여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종부세 경정 청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일시적 1주택 등 여러 가지 그 경정 청구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지난 종부세 고지서 다시 갖고 와서 좀 꼼꼼하게 살펴보시고요. 만약에 좀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좀 더 꼼꼼하게 따져서 신청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달에는 재산세 고지서가 왔는데 연말이 되면 이제 종부세 고지서가 오잖아요. 작년에 종부세 고지서 받으셨던 분들은 그 전에 좀 꼼꼼하게 준비를 해서 다시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금과 관련해서 혹시 궁금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 좀 알려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콘텐츠 제작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